좋은 직원을 구하려면 좋은 사장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할 일은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이 좋은 직원을 애써 찾는 것보다 100배는 더 쉽다. 좋은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좋지 않은 것은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시간의 개념이나 말투, 행동이나 고집을 보면 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이 된다. 은연중에 나오는 사소한 습관들은 절대로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좋은 직원이 되는 건 전적으로 사장에게 달려있다. 사장이 직원을 무시하면 직원도 사장을 무시하고 사장이 고객을 함부로 대하면 직원도 고객을 함부로 대한다. 당신이 회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창업을 한 것은 사장이 당신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직원을 품을 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유형의 직원들은 피해라. 사건을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직원을 조심해라. 이들은 사건을 크게 만들어 공포심을 조성하고 자신이 이를 해결함으로써 리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회사의 성장이 아닌 회사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 수 있다. 몸으로 해결하는 직원을 조심해라. 회사 초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몸으로 때워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초기일 뿐이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몸으로만 해결하려는 직원들은 회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이 항상 성실하다. 부하 직원이 잘 못하는 일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솔선수범하여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낸다. 그 결과는 성실한 직원은 쌓여가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병이 날 것이고 아래 부하 직원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수동적인 사람들로 변해 있을 것이다. 고객에게 너무 친절한 직원을 조심해라. 회사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나오니 당연히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할 시에는 회사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포데스크는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호텔에서 방의 위치를 물었을 때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가는 길에 대한 설명과 찾고자 하는 방의 특징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직원들은 스몰 토크 정도가 아닌 만담 수준으로 대화를 하거나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나와서 고객 응대를 한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은 고객은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체크인 시간이 넘도록 아직 응대는커녕 인포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고객들은 불편함과 짜증에 여행 자체를 망쳐버리게 된다.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맞는 권한도 줘야 한다. 뛰어난 기업가들에게는 그들의 참모 역할을 하는 이인자들이 존재한다. 워렌 버핏에게 찰리 먼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장이 되면 업무 양이 많아져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다 보면 자신처럼 일해줄 유능한 직원을 찾게 된다. 문제는 자신처럼 일해줄 직원을 찾으면서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을 때 발생한다. 유능함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때 나타난다. 하지만 권한이 없다 보니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장의 결재가 떨어질 때까지 보고하는 일이 전부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긴다. 결국 유능한 직원은 떠나고 다시 사장 혼자서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인자를 원한다면 태등할 정도의 파트너십을 공유해야 한다. 보스와 부하의 개념이 아닌 파트너의 개념이 자리 잡혀야 진정한 1인자 같은 2인자를 키워낼 수 있다. 직원에게 보고받을 땐 3가지 규칙을 지켜라.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다음에 말하게 해라. 판단은 사장이 한다. 직원의 사사로운 의견을 먼저 보고받게 된다면 분위기로 인해 업무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라. 보고는 짧고 간략하게 끝나야 한다. 추상적인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비된다. 또한 같은 문장이어도 해석이 틀리면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숫자로 대화를 하는 법을 통해 판단을 빨리 하고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라. 모든 보고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요구가 들어있어야 한다. 직원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들은 뒤 그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장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얼버무리거나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길어지고 서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 미사오구를 마구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간결하고 빠른 업무 지시를 통해
칼퇴근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빙빙 돌려 말해 서로가 업무 방향을 이해할 때까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말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사장의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 마라. 회사가 커질수록 모든 인원을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들이 알아서 일을 하게 만들고 결과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켜봐주면 된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때 성취감을 느낀다. 반복적인 성취감은 창의력으로 변하고, 창의력은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 어떤 일은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법이다. 종업원은 고객의 마음에 이르는 경로이며 회사의 고객이 경험하는 그 무엇이다. 할 로젠블루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